네, 또 이분 때문에 오늘 금요일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불금을 해외 선물로 뜨겁게 달궈주시는 분이죠. 아더스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금요일처럼 뜨겁게 빨간 넥타이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요. 참 잘 어울리세요. 자, 오늘 또 해왕사신기 스페셜 두 번째 시간을 꾸려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살짝만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주가가 상승했을 때 하락으로 방향 전환 시 쌍봉을 그리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다시 쌍바닥을 그리고 방향을 추세를 꺾는 이런 간단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꼭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해왕사신기 돌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갈 퀴즈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은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아더스 트레이더의 1:1 매매 전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아더스 트레이더의 맞춤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퀴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어떤 퀴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보기 중에 파생 상품이 아닌 것은 1번 국내 선물, 2번 옵션, 3번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좀 첫 퀴즈라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 가능하도록 어렵지 않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아더스 트레이더의 강의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더스입니다. 해외 선물에는 많은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주식과 다르게 양방향 거래라든가 아니면 리스크만 잘 관리한다면 고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혹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큰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트레이더분도 얼마 전에 해외 여행 가실 때 딱 노트북 한 권 챙겨가셔서 휴양지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은 다음 그걸 유용하게 썼다는 얘기를 듣고 해외 선물이 이렇게 공간적이나 시간적 제약이 없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선물을 접근 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면 이렇게 조금이나마 윤택한 삶을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보통 이제 지지와 저항, 추세에 따라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 트레이더들이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트레이더들이 같은 관점으로 지지와 저항과 추세를 봤다 해도 진입하는 매도와 매수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은 이제 수많은 기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될 수 있고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다른 트레이더들 분들도 기법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 역시도 추세 매매도 하고 변곡 매매도 하고 파동 매매도 하고 캔들 유형에 따른 이런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일봉과 주봉을 활용한 수익 매매를 즐겨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S&P 매도에 들어가서 청산하고 나와서 수익을 좀 본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익 매매도 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각 상품마다 마감일이 틀리기 때문에 월물 마감일이 언제인지 꼭 체크하시는 게 체크리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마감 후 쌍봉 패턴, 하락 마감 후 쌍바닥 패턴. 굳이 꼭 쌍봉과 쌍바닥으로만 해서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얘기죠.
쌍봉과 쌍봉 패턴이 나왔을 때 추세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차트 보실까요?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요. 뭐 주식이나 뭐 해외선물 초보자분들이 서점이나 처음 접하셨을 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는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엘리어트 파동인데요. 제가 지금 엘리어트 파동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쌍바닥이 나온 후에 큰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엘리어트 파동은 뭐 상승 5파 나온 다음에 하락 3파가 나온다. 뭐 8개 과정을 거친다. 뭐 이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렵긴 한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보시다시피 내려오던 주가가 외바닥을 만나고 다시 상승한 후 다시 외바닥을 만나죠. 그러면 이게 쌍바닥의 생성 조건이죠. 조건이 상태에서 큰 추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상승 1파다, 2파, 3파, 4파, 5파, 하락 1파, 2파, 3파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단 쌍바닥이 나왔다면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뭐 상승 5파로 계속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추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만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차트입니다. 자, 기호 쌍바닥. 자, 보시면 내려오던 주가가 하방 추세선 고점이 이제 낮아지면서 하방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죠. 하방 추세선을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역시나 1차 지지를 받아서 외바닥을 형성하죠. 외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한 후 다시 내려와서 2차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외바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쌍바닥의 조건이 부합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추세선 있잖아요. 이 추세선도 아무 때나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일반 사람들 보면 뭐 고점과 저점 긋고 저점과 뭐 긋고 계속 이렇게 그어요. 막 이렇게 그는 것도 아니고 진짜 추세선이 있고 확률이 높은 추세선이 있고 확률이 낮은 추세선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 번 더 추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게 지금 쌍봉 패턴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쌍봉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 중에서. 바로 1번 패턴이죠. 1번 패턴인데요. 2번 패턴은 왜 쌍봉 패턴의 확률이 낮은 쌍봉이냐? 쌍봉이 맞아요. 쌍봉인데 왜 낮은 확률의 쌍봉이냐면 올라가던 주가가 외봉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1차 지지를 받고 상승하게 돼 있죠. 상승하고 다시 고점을 낮추면서 외봉을 형성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쌍봉을 형성 조건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의 지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쪽의 지지 라인을 돌파해야지만이 진정한 확률 높은 쌍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 쌍봉이에요. 근데 이건 쌍봉이 아니죠. 이건 쌍봉이 아니죠. 고점이 이쪽 고점이 더 낮아요. 보시다시피 낮아요. 그럼 이건 죽은 파동입니다. 최근 파동보다 고점이 높아야지 이게 쌍봉의 조건이니까 이건 그냥 외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쌍봉이겠죠. 자, 그리고 4번째 쌍봉 패턴을 보시면 이것도 쌍봉이긴 맞아요. 이 넷 중에 2번째로 확률이 높긴 하지만 동일 저항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쌍봉에 대한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1번이 가장 확률이 높은 쌍봉이냐? 올라가던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외봉을 형성합니다. 내려오면서 지지받고 다시 고점을 낮추죠. 다시 내려오는데 저점을 낮춰서 이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을 수가 있을 때 이 저항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했으니까 이거는
확률이 높은 쌍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실 때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럼 뭐 다음 차트 보실까요? 자, 이거 쌍바닥이죠. 쌍봉을 뒤집으면 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그러면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쌍바닥이죠. 이거는 내려온 주가, 올라온 주가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선을 그을 수 있지만 이쪽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머뭇머뭇거립니다. 이럴 경우는 횡보로 갈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추세가 원래 추세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하방으로. 거의 횡보 확률이죠. 거의 횡보 확률이고요. 이쪽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이 더 높기 때문에 왜 바닥이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동일 지지대를 형성이기 때문에 이게 더 확률이 높은 쌍바닥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집에서 시간대에 움직이지 않는 시간대에 한번 보시면 눈에 좀 들어오실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건 지금 나스닥 480틱봉 차트입니다. 저는 이제 300틱봉이나 480틱봉, 960틱봉을 좀 보는데요. 480틱봉인데 말씀드렸듯이 자, 외봉을 형성했죠. 외봉을 형성하고 다시 또 외봉을 형성했죠. 내려오던 주가가 다시 상승해서 이쪽 지지 라인을 시원하게 뚫어주죠. 시원하게 뚫어서 쌍바닥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럼 확률이 높은 쌍봉이죠. 확률이 높은 쌍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쪽은 지금 죽은 파동이죠. 그래서 이건 죽은 파동이네. 이건 신경을 안 쓰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면 쌍봉을 연출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냐, 이거는 쌍바닥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맞아요. 쌍바닥이에요. 하지만 쌍바닥이 됐을 때 횡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낮은 쌍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긴 하지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외봉, 외바닥, 저항구간, 지지 저항구간을 하니까 작은 수익, 적은 수익으로 하죠. 뭐든지 파동은 크고 굵직한 파동이 좋습니다. 자, 다음 차트죠. 이 차트를 보시게 돼도 아까랑 같은 차트인데요. 올라오던 주가가 다시 쭉 내려가죠. 같이 외봉과 외봉을 형성하면서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타고서 계속 저항을 받죠. 저항받은 내려갑니다. 파동이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파동이 굵직굵직합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큰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이제 쌍바닥 패턴입니다. 쌍바닥 패턴인데요. 보시다시피 내려오던 주가가 1차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 받아서 외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서 눌림목에서 눌린 다음에 다시 상승합니다. 근데 상승할 때 이쪽 저항대를 양봉으로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시죠. 하니까 파동이 굵직하니까 큰 수익으로 다시 연결되는 것이죠. 다음 차트 또 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쌍봉과 쌍바닥이 이어지는 패턴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락이 하던 주가가 상승으로 변환했는지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같은 안에 있는 차트를 제가 준비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여기서 신뢰도가 낮은 쌍바닥이랬죠. 낮은 쌍바닥이지만 돌파 후 다시 지지라인 돌파 후 작은 수익을 주고 외봉을 만들고 주가가 내려와서 이쪽이 지지라인이죠. 다시 외봉을 만들고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니까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났는데 뭐 여기서 여기까지 다 저희가 먹을 수는 없어요. 수익을 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 뭐 이쪽 횡보 구간에서 청산을 했겠지만 다시 내려온 주가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다가 선진입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다가 다시 1차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외바닥이다. 쌍바닥만 나오면 되겠구나 해서 기다리시면 다시 눌림받고 상승하고 저항 구간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통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외봉이 나왔을 때 선지심하는 경우가 있어. 야, 올라간다. 양.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매수 진입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내려 꽂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쌍바닥을 확인하시고 추세 방향으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차트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계속 되풀이해야지 지금 초보자분들이 계속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제가 차트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횡보파도긴 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작은 파동보다 큰 파동이 낫다고. 근데 이 횡보파동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외바닥을 생성하고 다시 외바닥을 생성 후 저항 구간을 돌파해줍니다. 시장에 돌파해주니까 작은 파동이나 작은 수익을 줍니다. 작은 수익 적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자, 외봉이 형성되는 걸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내려오던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쪽까지 봉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쌍봉을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이쪽 라인만 넘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쪽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해 주시면 이런 쪽에서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런 데서 또 뭐 매도를 해야 된다 뭐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뭐 매매를 못할 그런 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병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기다리시면 내려오시면 다시 파동을 만들어요. 그럼 이건 말고 내려왔지만 이건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쌍바닥이 아니죠. 죽은 파동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쪽에 진짜 이제 외봉을 만들었어요. 저점 1차 저점 만들고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하면서 2차 저점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저항 구간을 시원하게 뚫어주니까 이런 수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차트 보실까요? 자, 보시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매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매수를 기다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가 음봉으로 막 내려 꽂아요. 겁먹어서 못 들어가죠. 이럴 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급 하락을 오시면 급 반등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자 반동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동반해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락 N자를 그려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매도와 매수 세력이 서로 물량을 던지면서 싸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무서운 거지. 이렇게 하락을 급하락했으면 급등을 동반하니까 매수를 잡고 있으면 과감하게 진입하셔서 수익으로 연결시키면 되시고요. 자, 보시다시피 내려온 주가가 무섭게 하락 N자를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1차 지지를 받고요. 그리고 2차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점은 1차 지지 저점이 2차 지지 저점보다 높습니다. 높으니까 이거는 확률이 높은 쌍바닥이 아니겠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번 그 봉이 아니죠. 확률이 낮은 쌍바닥. 그렇다고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긴 했지만 바로 원래 끌고 왔던 방향대로 쭉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횡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안 하시면 되고요. 또 기다리세요. 뭐 매매를 미리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또 이런 구간들이 오잖아요. 횡보 구간이지만 외 지지를 거치고 다시 또 외 지지를 거쳐서 쌍봉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쌍바닥이죠. 그럼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저항대를 보시다시피 또 시원하게 돌파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쌍바닥이다. 하지만 횡보 구간이라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계속 차트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내려온 주가가 1차 지지 만들었죠. 외봉 만들고 다시 횡보 구간을 거쳐서 2차 지지 만들고 저항 구간을 또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죠. 그럼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큰 수익이 연결됩니다. 근데 제가 일반 이런 쪽 트레이더분들은 이런 수익을 뭐 끝까지는 안 먹어도 한 이 정도까지 먹겠지만 한 이 정도까지는 먹겠죠. 우리 일반 전문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근데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들어갔으면 여기 정도만 해서 끝나요. 청산하고 말거든요.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초보자한테 권하는 게 이 트레일링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거를 제가 많이 이렇게 권합니다. 이 트레일링 스탑을 생활화하시면 초보자분들은 심리에서 일단 꿀리지가 않아요. 심리에서 일단 제가 이기고 들어가요. 이기는 게임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진입을 했어요. 매수 진입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저항 자리가 20틱 구간에 있다. 그러면 내가 손절을 잡고 20틱을 청산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계약이 들어갔으면 20틱에서 올청을 하지 마시고 한두 계약이나 내려놓든지 단계약만 내려놓고 청산한 상태에서 본절로 끌어다녀요. 손절을 본절로 끌어다니고 다시 20틱에서 30틱, 40틱이 올라갈수록 이 본절에 있던 트레일링 스탑을 손익으로 바뀌어지겠죠. 손익을 10틱 따라가는 겁니다. 손익을. 계속 수익비를 따라가면서 80틱, 90틱,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막 몇백 틱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게 추세를 만나면 아주 큰 수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큰 놈들을 이제 수익을 계속 쌓다 보면 이게 아주 큰 수익이 돼서 누적 수익이 계속 쌓여서 시장에 진입할 때 내가 매수나 매도를 진입할 때 일단 자신 있게 진입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진입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을 크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든 V자로 음봉을 막 내려 꽂아도 내가 생각하는 매수 시점에서 나는 이미 누적 수익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예. 좀 전에 그 차트인데요. 자, 올라온 주가. 아까 제가 봤을 때 트레이딩 스탑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습 계속 해보세요. 하면 괜찮고요. 자, 트레이딩 스탑. 이렇게 올라왔던 수익을 기다리세요. 봉을 만들까지. 일단 외봉 만들었어요. 외봉 만들고 또 외봉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쌍봉에 부합하는 조건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지 구간을 뚫어줬어요. 네, 뚫어주죠. 그럼 이쪽에서 당연히 매수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이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큰 파동이 큰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죠. 지금 내려오면서 봉을 계속 행성했으니까요. 이런 큰 파동을 주게 되면 이런 큰 수익이 이루어져요. 뭐 여기까지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수익은 낼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늘 이 쌍봉과 쌍바닥이 꼭 쌍봉과 쌍바닥 패턴이 이루어져서 이게 수익이 추세 방향성이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이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을 마지막 외봉, 쌍봉이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돌파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머뭇거리면 그래서 횡보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원래 가던 진행 방향의 추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항대를 돌파를 했으면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차피 해외 선물은 승률 게임입니다. 뭐 100%는 없으니까 승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손절이 5틱이고 10틱인데 수익이 5틱이나 10틱 아니면 더 적게 잡고 3틱, 4틱 이런 식인 분들이 있고 손절이 10틱인데 수익이 10틱이거나 10틱 미만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손익비를 늘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절을 10틱을 잡았으면 10틱 이상, 15틱, 20틱을 먹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손절이 15틱이면 15틱 이상, 15틱, 17틱, 20틱 그 이상을 먹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외 선물은 또 수수료가 비싸요. 되게. 10,000원 정도만 하는데 그 수수료는 또 빠져야 되니까 어차피 같은 손절을 잡았으면 손익비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손익비를 계속 늘려가다 보면 아무리 시장에 참여하는 트레이더가 자기가 가진 매매 기법이 단 50%밖에 안 돼도 이런 손익비를 늘리면 나중에는 결국 누적 수익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익비를 늘려가는 연습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되고요. 뭐 앞으로 제가 5주 동안 5강에 걸쳐서 매매 기법이라든지 신법 같은 걸 말씀드리는데요. 뭐 신법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기법 정도 일반 투자자들이 실전에 쓸 수 있는 차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법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앞으로 금요일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MTN 해왕사주기 스페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모의 투자 열심히 하셔서 모의 투자가 실전 투자와 같아질 때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성공적인 재테크를
재테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트 보기가 정말 은근히 까다로운데 오늘 아주 속 시원한 강의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꼭 필요한 강의 이어지니까 금요일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또 실시간으로 문자 참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힌트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트레이더님 힌트와 함께 퀴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중 보기 중 파생 상품이 아닌 것은 1번 국내 선물, 2번 옵션, 3번 부동산인데요. 저희가 집을 얻거나 전세를 얻든 매매를 하든 이곳에 가야 하겠죠.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고 네, 거의 정답을 맞추시겠네요. 대부분들이. 네. 네, 이렇게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파생 상품이 아닌 것은입니다. 시장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실전 매매 트레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